공감을 받았던 질문이 친구가 제 아이의 장난감을 뺏어가서 제 아이가 때린다면 어떻게 훈육하는 게 현명한 건가요? 답변 부탁드려요.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. 개월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좀 답변이 달라질 것 같아요. 18개월 이전의 아이들이라면 방향 전환을 시켜주는 게 맞습니다. 이런 식으로, 그러니까 친구를 때렸어요. 그러면 일단 표정과 목소리로 아야, 친구를 때리면 안 돼. 이거 갖고 싶어서 그러지? 이쪽으로 와. 이렇게 방향 전환 시켜주는 거예요. 이 장난감은 일단 누구 거예요? 우리 아이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가져가도록 두면 안 되죠. 이제 그걸 가져와야 되는데, 보통은 이런 경우라면은 그 부모님도 함께 있는 곳일 거예요. 그럴 때는 아이한테 얘기를 하는데, 누가 들어요? 이제 그 아이의 부모님이 됐잖아요. 그러니까 아이한테 얘기하듯이 친구야, 이거는 우리 아들 건데 이거 가져갈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가져가 이렇게 하고는 미안해 이거 친구 건데 다시 가져갈게 미안해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아유 어떡해요 이렇게 좀 해주고 그 아이도 좀 달래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한테는 그 장난감을 일단 너의 것을 엄마가 지켜줬어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그 상황에서 이제 훈육을 해야 돼요. 근데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개월수가 어리다면 이거 갖고 싶어서 그래? 근데 친구 아야 때리면 안 돼요. 줄 거야. 때리면 안 돼. 예쁘다. 주세요. 내 거야. 하는 거야. 이렇게 짧게 의성어, 의태어로 표현하면서 그 상황에서 메시지를 주시는 게 맞아요. 아이가 물론 그렇게 말에 따라하거나 100%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짧게 알려주고 또 이 친구를 때리는 상황은 안 된다는 거를 알려주는데 대신 아이가 원했던 장난감을 엄마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싶은 장난감을 엄마가 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준 상태에서 이제 훈육을 해야겠죠. 예. 그리고 좀 심하게 때렸다 그러면 따로 또 이제 그 아이는 달래주고 사과도 하고 하긴 해야죠. 물론 소유권이 우리 아이한테 있는 거긴 하지만 때린 행동에 때문에 이제 그 아이가 또 다치거나 혹은 이제 울거나 이랬을 때는 또 우리가 도의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. 반대로 우리 아이가 뺏었다가 맞았다. 그럴 땐 어떻게 할까요? 우리 아이가 다른 친구 거를 뺏어서 맞았어요. 그러면 일단은 맞았으니까 화가 나잖아요. 그리고 물건도 다시 또 가져갈 확률이 높으니까 여러 가지로 아이가 요구 충족이 안 돼서 막 울 거란 말이야. 그때는 일단 우는 아이는 이제 달래줘야죠. 맞았으니까. 달래주고, 아팠어. 저거, 친구 거 저거 가고 싶어? 마찬가지야. 욕구 읽어줘. 저거, 딸랑딸랑 저거, 빵빵이 저거 하고 싶어? 알아. 근데 저거는 우리 게 아니야. 친구 거야. 친구 거. 그 다음에, 마찬가지로 18개월 이전의 아이들이라면은 방향전환. 이거 보자. 이게 뭐야. 이거 해볼까? 저거 해볼까?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방향전환을 시켜줘야 돼요. 근데 이때 아이가 싫다 그러고 울고 떼쓴다 그러면 일단 자리를 이동해서 그 장난감과 멀어진 곳에서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. 놀고 싶지? 아까 그거 하고 싶었지? 알아. 그런데 저거는 친구 거야. 한계 설정. 이것도 위험한 상황, 아까 안 되는 상황이랑 마찬가지야. 안 되는 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2번, 3번에 다른 대안을 주면서 결국 아이가 선택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훈육법을 사용해야 됩니다. 그리고 자꾸 친구 물건을 뺏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긴다면은요. 마찬가지로 집에서부터 이거 연습을 시켜야 돼요. 집에서부터 내 것과 남의 것, 공유의 개념, 같이 하는 것과 자기만의 것을 아이가 배울 수 있게끔 해줘야죠. 집에서는 모든 장난감이 다 아이 거고 엄마가 먹고 있던 것도 달라 그러면 주고 엄마가 들고 있던 것도 주고 뭐 할머니도 다 주고 아이가 달라 그러면 사실 줄 수 있잖아요 우리는. 그래서 다 주면서 그럼 아이는 어때요?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가 원하면 가질 수 있구나라는 걸 아이가 나쁜 마음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학습을 하는 거예요. 왜냐면 그런 환경에서 아이가 배우는 건데 그런 환경만 주어졌으니까. 근데 밖에 나가면 다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. 집에서와 바깥에서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엄마가 아이가 친구 물건을 뺏었다 해서 그걸 자꾸 혼내고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. 그렇죠? 집에서는 다 내가 원할 때 주면서 왜 밖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야? 엄마는 내 엄마인데 왜 내 편을 안 들어주는 거야? 왜 친구 편 들어주는 거야? 더 화가 나고 서운한 감정이 들 수가 있어요.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 것에 더 집착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아이가 꼭 문제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음식을 먹더라도 기분 좋을 때 엄마 거, 아빠 거, 젤리 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꾸 나눠주고 아이가 뭔가 요구할 때 줄 수 있더라도 주세요 하면은 주고
뭔가 기다려줘, 잠깐 기다려줘, 그리고 뭐 하나, 엄마 하나, 아빠 하나 이런 것들을 아이가 좀 여유로울 때, 내가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연습하게끔 해주셔야 돼요. 그래야지 바깥에 나가서도 아이가 친구 관계에서도 어떤 내 것과 친구 것을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죠. 제가 18개월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조금 인지적으로 빠르고 말이 빠른 아이들은 좀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고요. 보통 이제 24개월 이후에 이제 문장으로 어느 정도 언어를 구사하고 수용 언어, 듣는 언어도 이제 이해력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. 친구가 가져가서 깜짝 놀랐어? 이거 속상했지. 그래, 맞아. 근데 이거 엄마가 갖다 줄 거야. 이거 누구 거야? 이거 젤리 거잖아. 엄마도 알아. 이거 친구가 가져가면 엄마가 다시 달라고 할 수도 있고, 우리 같이 가서 내 거야 돌려줘 그러면은 줄 수도 있어. 근데 이렇게 친구를 때리면 될까 안 될까? 안 돼. 친구가 울면 내가 뺏겨서 내가 속상한데 친구가 울면은 우리 아들이 잘못한 것 같잖아. 응? 친구가 울면 너 거를 친구가 먼저 뺏어간 건데 사람들은 네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. 너의 행동이 너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설명해 줘야 돼요. 자, 그러면 얼마든지 너 거는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많다? 그 엄마가 도와줄 수 있고 같이 해볼 수도 있고 친구가 안 주면 엄마가 가서 받아줄 수 있어. 하지만 때리는 행동을 했을 때는 엄마도 달라 그럴 때 좀 미안하잖아. 엄마가 달라고 할 때 엄마도 미안해 하면서 가져와야 되잖아. 그렇게 안 하고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아이 연령에 맞게끔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눈높이에 맞춰서 알려주는 거예요. 알려주는 거. 그래서 제가 항상 훈육대화법에서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이제 아이중심 대화법이라고 해서 우리 그 훈육 마스터 과정 할 때도 이거를 일주일 동안 계속 연습하거든요. 항상 통제를 할 때는, 항상 훈육을 할 때는 그 행동이 너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. 네가 위험한 데 올라간 거는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건 너가 다칠까봐 그런 거야. 동생을 때리더라도 동생이 울어서 동생을 달래주다 보면 너하고 함께 놀이할 시간이 부족해져서 그러는 거야. 이렇게 아이의 입장에서 왜 그런지를 설명해 줘야 돼요. 그런 것들이 이제 제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훈육법들 대화를 보면은 단이 이제 녹아져 있거든요. 네,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. 화가 나서 던지는 게 아니고 그냥 던지는 행위, 이것도 이제 개월수에 따라서 다른데요. 아이들이 뭐 12개월 전후로 인과관계의 놀이를 즐기기 때문에 이때는 뭐 숟가락도 던지고 포크도 던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 던지는 행동들을 나타내요. 이럴 때는요, 그냥 그 행동은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. 아이가 던지면 그냥 주워서 올리고요. 그 대신 자꾸 다른 쪽으로 이거 봐라 이렇게 하면서 방향을 바꿔주면서 던지는 행동의 즐거움보다 다른 행동에서의 즐거움을 더 느낄 수 있게끔 바꿔주는 게 필요한데, 만약에 우리 아이가 뭐 24개월도 넘었고 유아기에 들어왔는데 자꾸 던지는 것으로 즐거움을 느낀다 그러면 이거는 분리를 해줘야죠. 자, 이 포크는 던지면 다칠 수 있어. 이것도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. 이 포크가 팔에 찔릴 수도 있고 포크가 땅에 떨어져서 밟을 수도 있고, 이 포크가 땅에 떨어져 있다가 밥을 먹을 때 그러면 먼지들이 다 입에 들어가는 건데 어떡하지? 배 아프면 아이스크림 못 먹을 텐데.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고, 자, 던질 수 있는 걸 대안을 줘야 돼요. 네. 1번 아이가 원하는 건 포크를 던지는 거였다면 제가 아까 2번, 3번 대안을 줘야 된다 그랬죠. 2번, 3번 다른 뭐 공을 준다든지 아니면 또 뭐 던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? 네. 뭐 다른 뭐 스펀지 같은 블록을 아이랑 같이 던져본다든지, 그러면서 이거는 던지면 된다. 근데 이거는 던지면 안 되는 거야. 어떤 대안이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던지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.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. 자, 정리하자면 12개월 전후로 아이들이 인과관계 놀이를 즐기는 본능적으로 이런 행동들이 나타날 때는 그 행동을 무시하면서 다른 걸로 방향 전환을 시켜주면서 다른 놀이에서도 즐거움을 더 찾을 수 있게끔, 인과관계를 찾을 수 있게끔, 뭐 차를 밀어서 자동차가 굴러가서 공을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원인과 결과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, 아이들이 그 이후에 단순히 본능에 의해서 아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놀이 자체로 이게 습관화가 돼서 어릴 때부터 던지는 걸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면 던질 수 있는 것과 던질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해야 되고, 이렇게 훈육을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던질 수 없는 것을 자꾸 던지려고 한다 그러면 그건 이제 단호하게 또 훈육을 해야 되는 거죠.